결혼 자금 때문에 남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애하다가 이제 결혼 이야기 나오면서 얼마 모았냐 까봤는데 이제 남녀 액수 차이가 상당히 커서 뭐 결혼을 고민하거나 결국 헤어지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여자 쪽에서 연차가 어느 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은 돈이 생각보다 적은 경우가 많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만나봤던 30대 여자들 1억이 없는 여자가 10명 중 9명이었어요. 30대까지 1억을 모아보지 못한 여자가 많다. 뭐 남자에 비해서는 여자분들이 돈을 좀 덜 모으는 경향이 확실히 있잖아요. 이게 임금 차이가 심하게 나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같은 임금을 받는 동일한 직종이나 같은 회사 안에서 남자 여자 직원을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소비 성향이 더 크죠. 물론 남자 중에서도 뭐 카푸어도 있고 한 건데 여자분들이 쇼핑이나 여행 이런 거를 훨씬 더 즐기다 보니까 기본적인 카드값이 남자보다 더 많이 나오고 저축에 좀 소홀한 분들이 있죠. 요즘 회사에서 남자 여자 임금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오히려 남자보다 2년이나 일찍 사회에 진출하는 여자가 돈 모으기가 더 괜찮아요. 허나 그 돈을 SNS의 영향으로 자기 인생을 즐기는데 다 쓴다는 게 문제죠. SNS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면 내 인생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깐요. 특히 여자들끼리 하는 자기 합리화와 올려쳐주기가 문제입니다. 조직을 위한 희생 정신이 없고 자기 합리화를 하며 인생 즐기기에 바쁘니 여성들의 근로 형태가 서비스직이나 비정규직 종사자가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80년대에서 90년대생들 입장에서는 건실한 남자 하나 물어서 생존권을 확보하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는 거죠. 특히 30대 중반 이후 여자들이요. 20년 후에는 이들의 부모님도 세상에 없을 것이고 일본처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듯합니다. 그러니까 중년 노년의 고독한 여성 1인 가구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세상을 만든 거는 갈라치기하고 프레임을 씌운 정치인들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돈이 없으면 뭐 중년 노년이 당연히 불안해지는데 앞으로는 워낙 지금 싱글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비례해서 여성 1인 가구 또 빈곤 1인 가구의 문제가 대두될 거다. 뭐 이거는 이제 확실한 전망인 것 같아요. 웬만한 남자들이 30대 여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여자들은 3천만 원 정도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 쓰거든요. 반대로 쓰고 남은 돈을 모았더니 3천만 원이 되는 경우도 있죠. 해외여행, 맛집이라는 맛집은 다 다니고 좋은 호텔, 좋은 장소 돌아다니면서 좋은 것만 먹고 다니니 결혼 준비하느라 돈 아낀다고 김밥 먹고 다니는 남자들이 30대 여자들을 절대 만족시킬 수가 없음. 어떤 거를 해줘도 시큰둥함. 30살 넘은 여자에겐 관심을 줘봤자 상처만 받을 거임. 99% 확신함. 상처를 받아보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남자한테는 이중적인 그 부담이 있잖아요. 데이트할 때는 남자가 데이트 비용을 더 내야 되는데 또 결혼을 할 때는 남자가 비용 부담, 뭐 신혼집 전세, 매매 여기에 있어서 반반하는 분들도 있지만 남자한테 더 부담을 지우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남자는 내가 데이트비도 써야 되는데 동시에 나중에 결혼을 생각하면 돈도 모아야 되는 이중 딜레마에 빠지는 거고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평소에 지출을 아끼고 데이트비에 있어서도 뭐 좋은 레스토랑 이런 데는 정말 특별한 날 가는 거고 평소에는 가성비 좋은 거를 뭐 먹고 코스를 잡을 경우에 또 여자들이 서운해 하잖아요. 나한테 돈을 아끼는 것 같다. 데이트하는데 뭐 겨우 이런 거 먹어가지고 기분이 안 난다. 그러면서 또 멀어지고 헤어지는 경우까지 있다 보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고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잔데 돈을 잘 모았어요. 그래서 뭐 결혼할 남자친구가 개념 있는 여자다, 뭐 좋은 여자다 생각했는데 진실은 그 여자분은 지금까지 연애를 하면서 돈을 거의 안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돈을 다 내게끔 했고 그런 남자만 만나고 내가 번 돈은 차곡차곡 모아서 결국은 결혼할 때는 개념녀가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다 필요 없고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쓰고
먹고 놀러 다니고 과소비하니까 그런 겁니다. 유럽권에서 25살에서 40살 여자들이 버는 돈이 한국과 그리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녀들은 일반적인 한국 여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저축을 하고 과소비 안 하고 오마카세나 명품백 같은 거 눈 뒤집어져서 사러 안 다닙니다. 한국 여성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쇼핑 중독과 과소비에 중독돼 있어요. 반론하고 싶은 분들 마음껏 하세요. 그렇다고 눈에 치이는 여성들이 죄다 돈 많이 모았고 결혼 시기에 7천에서 1억 상당의 저축률을 보여주는 여자들은 많이 쳐줘서 15%도 안 될 테니까요. 한국이 진짜 소비 생활하기가 돈 쓰면서 놀기가 진짜 좋은 나라잖아요. 뭐 온갖 인터넷 뭐 주문, 택배 이런 거 잘 돼 있고 백화점도 많이 있고 광고도 이제 많이 보이다 보니까 유행도 빠르고 그래서 이제 여자 입장에서 특히 뭐 이런 트렌드에 휩쓸려 간다. 쇼핑 좋아하게 된다 하면 뭐 월급 가지고 모자르잖아요. 문제는 뭐 한 1년, 2년 정도만 그렇게 돈을 쓰다가 결혼을 해서 이제 생활이 바뀌게 되면 모르겠는데요.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그런 소비 습관이 5년 이상 지속된 채로 그러니까 습관이 아예 들어버리고 담배 끊으면 뭐 갑자기 이제 부작용이 오고 뭐 괴롭듯이 소비도 하다가 끊으면요. 그것도 이제 견디기 힘들 정도로 우울해지기도 하고 갑자기 지르기도 하고 그런 금단 현상이 생기는데 문제는 자기 스스로 그거를 결단한 게 아니고 결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편 때문에 강제적으로 내가 소비를 제한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 금단 증상도 힘들고 남편을 원망하게 되고 내가 결혼해서 뭐가 좋아졌지? 결혼해서 더 힘들어진 것 같아. 고생만 하는 것 같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제 주변에 아버지가 엄격한 집안에서 자란 딸이 있는데요. 지금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데 4년 차이고 27살에 6천만 원 모았다네요. 이런 여자들이 대체적으로 성격이 내향적이고 인스타도 잘 안 하고 알뜰하고 사치스럽지 않더라고요. 이런 분들 있죠. 뭐 제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 확률이 아까 그분 말씀하셨듯이 한 15%? 10명 중에 1명, 2명? 그 정도이고요. 또 이제 얼마 모았는지 이게 뭐 얼굴에 써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초면에 바로바로 인지하기도 힘들고 어느 정도 그 사람 뭐 소비 습관이나 뭐 말하는 거 이런 거를 관찰을 해봐야 되고 또 문제는 이제 이런 여자인데 외모가 너무 내 스타일이 아니다. 그러면 또 내 인연이 아닌 거고 장기 연애 하다가 결혼해서 매물로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런 여자를 찾는다. 확률이 뭐 10%가 아니고요. 거의 1%에 수렴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나이가 어릴 때부터 정말 눈에 불을 켜고 괜찮은 여자, 경제관념이 있는 여자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정말 이제 드문드문 그런 여자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자들도 사회생활이 늘어가면서 경제력이 높아져서 한때는 비혼을 주장했지만 갈수록 수입에 비해 지출이 늘어나 본인의 수입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함. 다시 안정적인 소비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결혼 쪽으로 눈을 돌림. 이거는 여자가 상향혼 했을 경우에는 가능한 이제 시나리오겠죠. 결혼하고 나서 남편 돈을 같이 쓴다는 개념이 남편 돈, 내 돈 합쳐서 아끼고 모으고 투자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또 반대로 나보다 남편이 더 잘 버니까 내가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소비인 거죠. 해외여행도 1년에 한두 번 꼭 가고 싶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여자분들도 있다 보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경제적으로 노력해서 더 많이 벌어와도 아내 때문에 돈이 새기 시작하면 이게 밑도 끝도 없잖아요. 남자 입장에서 여자의 경제관념, 소비생활 뭐 안 따질 수는 없죠. 진짜로 소녀 가장이라 어쩔 수 없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모은 돈이 없다 하면 100번, 1000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성장하고 부족한 거 없이 자랐으면서 자기의 욕심과 과시, 사치에 빠져 흥청망청 써놓고서는 마치 상대 남자를 위해 내 가치를 올리기 위해 썼다는 듯이 말합니다. 이게 이제 일리 있죠. 여자들이 뭐 꾸민비가 많이 든다. 이게 좀 어이가 없는 게요.
남자를 위해서 내가 억지로 꾸미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가 없을 때도 여자들끼리 경쟁이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옷 사고 메이크업하고 비싼 거 브랜드 백 들고 하는 건데 마치 이 꾸밈을 전적으로 남자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희생해서 돈을 써가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가 더 경제적으로 지불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논리를 펼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게 좀 경악스럽긴 해요. 그래 놓고서는 해외여행을 통해 마치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매너와 수준을 배운 것처럼 말하거나 남들이 피부과 다니니까 지기 싫어서 다녀놓고서는 마치 남자친구에게 더 이쁜 여자친구가 되기 위해서 했다는 듯이 말하고 명품도 SNS에 과시하고 싶어서 해놓고서는 마치 선물 받은 것처럼 자랑하려고 사고 결국은 전부 다 자기 좋으라고 해놓고서는 그거를 원하지도 않았던 남자에게 청구서를 내미니까 남자들이 다 도망가고 국결하려고 하지. 뭐 일리 있는 말씀이죠. 여자들이 꾸민비로 돈을 쓴다면 대개 남자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자 만날 때마다 80%의 데이트 비용을 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건가요? 꾸민비보다 남자가 내는 데이트 비용이 훨씬 많다는 게 자명한데 여기에 대해선 아무도 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꾸민비와 남자가 내는 데이트 비용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런 이제 의미인데요. 여행, 필라테스, 뭐 미식 이런데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다 일정 부분 이상 내가 원하는 걸 해봐야 되고 가져야 되고 참지 못하는 그렇게 인내심이 바닥난 채 소비 중독에 빠져버린 또 SNS 중독이 되어버린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동연령대의 남성들이 봤을 때는 결혼해야 될 상대방들이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진짜 1억 모은 여자조차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온다. 물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 수준이나 집단 안에서는 1억 이상 모은 여자를 쉽게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찾아보면 여자분들이 남자에 비해서는 돈을 덜 모았거나 또 왜 모아야 하는지 목표의식이 좀 없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게 단지 이제 결혼할 때 돈이 부족하다 이 문제가 아니고 결혼 생활에 있어서 과연 같이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구심이 들고 나랑 결혼하는 이유가 나한테 딸바보 아빠를 바래서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부양해 주기를 바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요즘 들어서 남자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뭐 반작용으로 여자가 나만큼 돈 가져오지 않으면 결혼 안 해준다 뭐 그렇게까지 선포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 모은 돈이라는 게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가치관, 또 소비 습관 이거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건 분명하고요. 내가 모은 돈이 부족하다 했을 때는 그만큼 상대방한테 뭐 솔직하게 이야기를 꺼내고 상대방 중심으로 맞춰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으면 나름대로 또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데 요즘 여자분들이 내가 모은 돈은 없더라도 시댁과 이제 동등해야 되고 남편보다 뭐 내가 더 우위에 있어야 되고 그런 식의 결혼 생활을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결혼율 또 청년 세대들 간의 남녀 갈등의 문제라고까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과 사연으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